수업이 끝나면은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환경 설정하고 그런 것들 프로그램 설치를 했으면은 오늘은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오고 우리 QGIS에 띄우는지 그것들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 어,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데이터는 수치 지형도죠. 수치 지형도를 제공을 하는데 그거는 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공개 DM이라든가 수치지도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지리정보원은 인터넷에서 치시면 되겠죠. 국토지리정보원 이렇게 치셔서 들어가셔서 밑에 보시면은 국토정보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우측에 치면은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되세요. 근데 지금은 회원가입 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시도록 할게요. 또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 개별적으로 하실 건데 일단은 이제 수치 지도를 저희가 받게 돼요. 그래서 수치 지도에서 북한산 생태탐방원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이 나타나고 거기서 뭐 수치 지도, 항공사진, 정사 영상, 공개 DEM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보시면은 수치 지용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DXF 파일이 있고 버전 2.0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GIS 데이터는 버전 2.0이에요. 일반적으로 CAD에서 쓰는 데이터는 여기 DXF 파일을 보통 CAD에서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 수치 정도 버전 2.0 파일을 내려받게 되고 그 다음에 축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내려받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공개 DEM이라고 저희가 레스터 데이터 분석할 때 실습을 할 건데 거기서는 높이 모델이죠. 수치 표고 모델을 저희가 내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뭐 과거 데이터 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치 지도는 1.0, 이거는 CAD 데이터, 2.0은 GIS 데이터, 연속 수치 지도는 이 2.0 데이터를 다 붙여가지고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영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만 추출을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지리원에서. 그리고 온맵은 배경하고 취지도하고 같이 제공해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내려받기를 하면은 데이터를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치지용도 2.0 파일은 SH 파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쉐이 파일로 자료를 제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과거에는, 과거라고 해봤자 재작년은 프로젝트 좌표계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좌표계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불러오면은 바로 정 위치에 데이터가 올라가게 돼요. 이거를 저희가 직접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도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니까는 수치지 용도는 이렇게 크게 1대 1000, 1대 5000, 1대 25000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대 1000은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고 1대 5000은 국가 기본도예요. 1대 25000하고 N3A, N1A면 1대 1000 지형도고 N4A는 1대 25000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A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P, L 이 숫자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 이게 점 데이터인지 선 데이터인지 면 데이터인지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점선면이라고 그랬죠. 벡터 데이터는 점선면으로 나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다음 자리에 가지고 저희는 여기다 N3A, B, N3A, N3P, N3L 여기를 이용을 해서 저희는 점 데이터인지 선 데이터인지 면 데이터인지를 이걸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교통시설은 A, 건물은 B, 시설은 C, 식생은 D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실습했던 데이터에 보시면은 N3A는 1대 5000 데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A로 된 거 말고 그냥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N3L이라고 있죠. 이거는 라인 데이터. 지오 데이터에 B10 수치지도 377050 이거 있잖아요. 거기를 보시면은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은 N3A, N3L, N3P 이거는 포인트 데이터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 시설들 A인지 C인지를 가지고 우리는 시설들을 어떤 시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교통시설인지 건물시설인지. 표준 코드 법례표는 아마 부록에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표준 법례표 여기에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수치 정도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N3P는 포인트 데이터다. N3L은 라인 데이터다. 선형 데이터다. N3A는 면 데이터다. 그 다음 가지고 시설인지 교통인지 건물인지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QGIS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 비즈GIS에서 비즈GIS 지오코딩 베타 버전 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주세요. 여기 있죠. 비즈GIS 들어가셔가지고 지오코딩 베타 버전 테스트 들어가셔서 클릭하시면 한 상단에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클릭을 하시고 회사는 이 구글 드라이브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거
64비트 다운로드 URL 카피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용량이 좀 커가지고 일단 실습할 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미리 내려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카피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셔서 내려받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 1.3기가 돼서 한 20분, 10분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걸어놓고 저희는 계속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QGIS를 실행을 하셔야죠. QGIS. 데이터는 어떻게 불러온다고 그랬죠, 저희가? 맨 처음에 배경화면을 하나 깔아야죠, 저희는. HCMJS를 불러오셔도 되시고, 웹에서 TMS4 코리아, Vworld. 이거 하나 불러오시고, 어느 거나 상관없으세요. 우리 건물을 불러와 볼까요? 건물. 건물은 뭘까요? N3A, B죠. B001000. 이거를 불러와요. 빠르게 이동하는 거는 줌 투 레이어.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배경지도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플러그인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저희는 XYZ 타일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 XYZ 타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배경지도 자체가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축척별 이미지를 다 타일로 붙여 놓은 거예요. 그 축척에 맞는 이미지가 한 장씩 한 장씩 다 붙어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XYZ 타일이라고 이 탐색기 밑에 보시면 있거든요. 여기서 연결을 통해서 구글 위성 영상은 이 주소에서 가지고 와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오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제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고 아니면은 파이썬 코드로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3.3 버전부터는 이게 코드가 갱신이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PT1에 XYZ 타일에 보면 레이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레이어라는 파일. 다 있으시죠? PT1에 XYZ 타일. 이걸 이용을 해서 이 XYZ 타일을 추가를 하실 거예요. 하단에 보면은 XYZ 타일에 요것밖에 없죠. 여기서 XYZ 타일에서 우클릭, 로드 커넥션 하셔서 경로를 찾아가셔야죠. 우리 데이터 경로를 찾아가셔서 XYZ 타일에 있는 레이어를 불러오실 겁니다. 열기, select all, import,
yes to all.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XYZ 타일들이. 그래서 이걸 또 깔아보면은 또 많은 배경 지도들을 저희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링크가 깨진 거는 안 불러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교재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배경 지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배경 지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지도를 뭐 잘 보이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이유는 내 데이터가 제대로 된 위치에 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데이터가 바닷가에 가 있다. 그럼 우리 데이터의 좌표가 틀린 거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러온 이 건물들은 어디 있었어요? 잘 있었죠. 우리 위치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배경 지도를 깔아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다음에 플러그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설치했어요. HCMGIS 플러그인. 플러그인 검색 및 설치하셔 가지고 보면은 아까 XYZ 타일에 있는 것들과 유사한 데이터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능 중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다운로드 오픈 데이터라고 있어요. 오픈 스트리트 맵에 있는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뭐 제가 북한 사업할 때는 평양 지역의 도로망이라든가 건물 그런 데이터들을 내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같은 지역 데이터도 이 오픈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셔서 다른 지역의 데이터들을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MS4 코리아는 우리나라 데이터들을 배경 지도로 설치하게끔 제공을 하는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퀵맵 서비스 플러그인 이건 아마 지난 시간에 설치를 했나요? 안 한 것 같은데 안 했죠. 이거 한번 설치를 할까요? 플러그인에서 QMS 치면은 퀵맵 서비스가 검색이 돼요. 설치를 하겠습니다. 클로즈. 그 웹에 보면은 이제 퀵맵 서비스가 설치가 됐죠. 근데 지금은 나사하고 OSM밖에 안 보여요. 이거를 세팅, 플러그인에서 설치를 하시고 웹에 들어가셔가지고 퀵맵 서비스에서 세팅 시작을 하셔서 맨 끝에 모어 서비스 일부 하시고 하단에 Get Contribute Pack 퀵맵 서비스에 또 많은 또 배경 지도가 생겼죠. 이렇게 배경 지도는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배경 지도를 이용하셔서 저희는 공간 데이터를 가시화를 높이고 좌표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어떻게 갖고 오는 건지.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로 했던 거는 브라우저 패널에서 가져왔었죠. 브라우저 패널에서. 여기서 탐색기 패널에서 공간 데이터들을 쭉쭉쭉 끌어왔어요. 이렇게.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끌어왔죠. 중투 레이어.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은 이쪽 탐색기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폴더에서 웹으로 가져오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폴더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여기서 우리 데이터를 수치지도에서 확장자가 쉐입으로 끝나는 것을 끌어오면 돼요. 확장자 쉐입으로 된 거 끌어오고 해당 위치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은 줌 투 레이어. 도로망이죠. 도로망. 다른 것들도 한번 끌어와 볼까요? 여기도 있고 PT1의 뭐 서울시 지하철역 또 확장자가 쉐입인 것 클릭을 하셔서 끌어오시면 돼요. 좌표계가 뭐 다르다라는 건데 무시하시고 오케이 하셔서 줌 투 레이어. 이제 지하철역이 천안 아산서부터 춘천까지 하고 있죠.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 메뉴바에서 레이어 추가로 가져오기. 이거는 레이어에서 애드 레이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서 있습니다. 여기 레이어에서 애드 레이어 애드 벡터 레이어죠.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벡터 데이터이기 때문에 벡터 레이어 이 밑에는 무시하셔도 되세요. 제가 지금 써본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써봤습니다. 벡터 레이어 그래서 벡터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경로를 찾으셔야죠. 그래서 지오 데이터에 수치 지도를 가져오겠다. 근데 뭐 탐색기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여기에 확장자를 저희가 S3 쉐입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S3 쉐입 선택해 주면은 또 마찬가지로 쉐입만 나타나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서 추가를 하시면 되겠어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하신 거를 많이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탐색기 하다가 쭉쭉쭉 끌어옵니다. 듀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탐색기 하나 옆에다 빼놓고 데이터 찾아가면서 바로바로 여기서 쉐입만 찾아서 쭉쭉 끌어오는 거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 지금처럼 뭐 브라우저에서 즐겨찾기 해놓고 찾아오시거나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쉽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보통 공공 데이터들이 이제 CSV 파일로 제공을 해줘요. 그 텍스트 파일로 제공을 해주는데 이거를 저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QGIS로 가지고 와야 돼요. 이 CSV 파일은 뭐냐면은 콤마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엑셀처럼 셀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문서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넣으려다 보니까는 각각의 구분자를 콤마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QGIS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습 데이터에 보시면은 PT1에 CSV 들어가면은 전국 도서관 표준 데이터가 있죠. 이것을 우클릭 하셔가지고 회사는
편집 툴이 없죠. 그래서 그 텍스트 문서로 연결을 하셔서 보시면 되시고,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은 엑셀에서 열리실 거예요. 그래서 메모장으로 열어볼게요. 메모장으로 열리기. 보시는 것처럼 다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큐저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위도랑 경도가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법을 실습을 하겠습니다. 이 콤마로 된 CSV 파일은 이쪽에 보시면은 쉼표 있죠? 쉼표. 아주 직관적으로 쉼표를 클릭을 하시고, 파일 네임은 어디 있어요? CSV에 있었죠? PT1에 CSV. 여기서 전국 도서관 표준 데이터 열기. 근데 저처럼 폰트가 깨진 분도 계시고, 아니면 폰트가 안 깨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인코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가 한 문자로 되죠. 초성, 동성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코딩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UTF-8로 해서 깨지면은 우리는 이거를 MS949나 CP949로 바꿔줘야 돼요. 인코딩 여기 상단에 보시면 UTF-8을 윈도우 949 내려보시면 윈도우 949가 있어요.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오메트리 데피니션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쭉 넘겨보니까는 위도 경도가 있단 말이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코디네이트를 체크를 해주시고, X가 뭐예요? X는 경도입니다. 경도. Y는요? 위도. 북이 남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위도. 그 다음에 경위도 좌표계는 중요합니다. 4326입니다. EPSG 4326. 경위도 좌표계는 4326이다. 그래서 EPSG 4326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EPSG 4316이 없으신 분은 이 지구본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4316 검색을 하시면 돼요. 검색을 하셔서 여기를 내려주시면 아마 이렇게 나타나실 거예요. 4316. 이렇게. 그래서 add, close. 줌 트레이어를 해볼까요? 줌 트레이어. 여기 섬에까지 다 도서관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되신 분 1, 안 되신 분 1을 채팅창에 쳐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안 되신 분, 네, 한 분.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자로 된 거, CSV 파일을 저희가 갖고 올 건데, 이제 콤마 클릭을 하시고, 네, 파일 네임, 그래서 전국도서관 표준 데이터 선택을 하시고, 열기. 그래서 여기 텍스트가 깨지면은 이 상단에 인코딩을 UTF-8 아니면은 윈도우 949 아니면 MS949 그걸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바꿔주시고 좌표계가 포인트 코디네이트를 지정을 해주셔야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도 위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데이터마다 달라요. 이게 4326 경기도 좌표계면은 경도 위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좌표는 X 좌표, Y 좌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X 필드는 경도입니다. 경도. Y 필드는 위도. 이 지오메트리 데피니션은 이렇게 닫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은 열려요. 그래서 경기도 좌표계는 4326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좌표계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add 쉼표가 안 보이시면은 이 플러 패널 툴바가 설치가 안 되셔서 그러세요. 툴바 이 메뉴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내려보시면은 데이터 소스 매니저 툴바 아니다. 데이터베이스 툴바인가요? 아닌데. 매니지 레이어스 툴바. 매니지 레이어스 툴바. 이거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매니지 레이어스 툴바. 아니시면 아까 여기서 레이어 추가 있었죠. 레이어 추가해서 애드 레이어에서 여기 애드 딜리미티드 텍스트 레이어로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되셨나요? 그리고 툴바는 뭐 체크하셔도 되게 많이 쓰는 것들이니까요. 여기는 다 체크, 저도 거의 다 꺼내놓고 씁니다. 제가 피드백을 주셔서 마우스 커서를 키웠어요. 이렇게 크게 아이콘도 키우고 그래서 add 해주시면은 데이터가 큐저에서 넘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속성이 나오거든요. 인포메이션 가서 보시면은 얘는 아직 CSV 파일이에요. CSV 파일이란 건 뭐예요? 아직 얘는 텍스트 데이터를 지금 QGIS상에서 보여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간 데이터, 우리가 사용하는 쉐입으로 전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환을 해주는 거는 저희가 수업 내내 계속 할 게 이거 거예요. 엑스포트 내보내실 거예요. 세이브 피처 에즈 내보내기를 통해서 세이브 피처 에즈 클릭을 하시면은 포맷을 뭘로 할 거냐? 저희는 지오 패키지 아니라 S3 쉐입으로 할게요. S3 쉐입으로 하시고 파일 네임을 여기다 바로 치면은 안 됩니다. 경로가 없잖아요. 그 경로를 찾아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D 드라이브의 지오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분석한 결과들을 다 넣기 위해서 하나 아웃풋이라고 만들까요? 만들어서 여기다 다 넣을게요. 여기다가 전국 도서관 하셔서 저장을 하시겠습니다. 좌표계는 그냥 4326으로 하겠습니다. 전국 도서관 4326. 나머지는 뭐 디폴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전국 도서관의 속성을 확인을 해 보시면은 얘는 이제 쉐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텍스트 데이터가 내보내기를 통해 가지고 공간 데이터로 변화를 해줬다. 이거 표준 데이터는 저희가 다시 불러오려면 아까처럼 콤마로 해가지고 불러야 되지만은 전국 도서관 표준 데이터는 우리가 공간 데이터로서 바로바로 불러올 수가 있겠죠.
레이어 지우는 거는 여기 리무브 레이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걸로 하시면은 지울 수가 있어요. 동고 도서관. 네. 되셨죠? 그래서 근데 XY 좌표가 없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저기 위에 보시면은 우리가 CSV가 더 있었었잖아요. 볼 때 지오 데이터에 보시면은 동별인구 있었죠. 동별인구. 이거를 가지고 와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XY 좌표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포인트 코디네이터가 아니라 노 지오메트리를 체크를 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얘는 애드를 하게 되면은 얘는 그냥 데이터로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좌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얘는 좌표가 있다 없다. 지오메트리를 체크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XY 좌표를 지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엑셀 데이터 가지고 오기. 엑셀 데이터. 엑셀 데이터. 여기 있다. 엑셀 데이터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왜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죠. 스프레드시트 레이어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가지고 와 볼게요. 스프레드시트 레이어는 플러그인에 설치를 합니다. 매니지 앤 인스톨에서 SPREAD 이거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 설치를 하시면은 여기에 생겼죠. 엑셀 모양의 테이블이 생겼죠. 네, 클릭을 하시고 파일 네임. 네, 이서진님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오데이터에서 PT1에서 CSV에 보면 엑셀 데이터라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똑같죠. 근데 이거는 다만 엑셀이기 때문에 시트가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시트를 선택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XY 좌표가 있으면 지오메트리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지오메트리를 해주고 X는 뭐야? 경도라고 했죠. 경위도라고 했으니까는 Y는 위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좌표계는 경위도는 뭐라고 그랬었죠? 4316이죠. 4316. 하셔서 OK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엑셀 데이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도 프로퍼티를 보면은 엑셀이에요. 엑셀 데이터를 임시로 갖고 왔다. 버추얼 데이터로 갖고 왔다. 그래서 데이터로 공간 데이터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엑스포트를 해주셔가지고 내보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있으니까는 안 할게요.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되세요. 엑셀 데이터까지는 우리는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뭐가 있냐? 지오 코딩을 해야 돼요. 왜냐? XY 좌표가 없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갖고 와야 돼요? XY 좌표를 부여를 해 주셔야죠. 그 작업을 하는 게 지오 코딩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플러그인을 하면 좋기는 한데 조금 복잡하고 나중에 이거를 또 다른 값과 붙이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BGGIS 지오 코딩 툴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간편하게 좌표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다 내려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신 분 계실까요? 안 받으신 분 1, 받으신 분은 안 받으신 분 1 한번 쳐 주실게요. 네, 받아 주시고요. 또는 근데 어려운 거는 없으세요? 프로그램이 좀 직관적이라 또 받으시는 동안 실습을 할게요. 실습을 할 게 좀 많아요. 내려받으셔서 압축을 푸시면은 이렇게 지오코딩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실행을 하실게요. 다운 받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저는 화면이 조금 그런데 좌표계를 어떤 걸 할 건지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좌표계를 뭐 TM 중부로 할 건지 경의도로 할 건지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교재 볼까요? 있으시고. 일단 저희는 경의도로 할게요. 경의도. 경의도. 경의도 체크하시고 우리가 변환할 거 뭐죠? 우리 실습 데이터에 보시면은 지오 데이터 PT1 지오 코딩 문예회관 현황이라고 있죠. 이거를 열어볼까요? 열리나? 열려요. 주소만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여기는 XY 좌표가 없으니까 우리가 불러올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다 XY 좌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문예회관 데이터를 파일로 처리를 할 거예요. 하셔서 우리 실습 데이터 PT1의 지오 코딩에 문예회관 현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열기. 이렇게 뜨면은 주소 컬럼을 어떤 걸 할 건지를 정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 딱 주소라고 나와 있죠. 주소. 그래서 주소열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뭐 어떤 데는 뭐 주소를 뭐 시도 그다음에 상세 주소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뭐 두 개로 하셔 가지고 뭐 경기도 어디 뭐 어디 경기도 뭐 충청남도 어디 뭐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주소 필드를 선택을 하셨으면은 확인. 얘가 미친 듯이 막 가죠.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정좌표 166개, 인근좌표 3개. 이건 뭐예요? 주소를 못 찾은 거죠. 이런 것들은 엑셀로 여셔도 되시고 쉐입으로 생성을 하셔서 갖고 와도 되는데 일단은 엑셀로 한번 열어볼게요. 엑셀로 열어서 엑셀이 없으니까 안 되네요. 교재를 할게요. 엑셀에서 열면은 이런 식으로 널값이 나오게 됩니다. 널값이. 이 널값을 보면은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세종로 몇으로 되어 있고 원래 세종대로 몇인데 세종로 몇으로 되어 있어서 뭐 그런 오류들을 조금 수정을 해줘서 다시 그것만 돌려주시면 되세요. 여기서는 쉐입으로 해서 가지고 와볼게요. 쉐입으로. 쉐입 생성을 하시면은 여기 같이
이 폴더에 운영회관 트립이 생겼죠. 이거를 바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는 아까 뭘로 체크해 줬었죠? 4326 잡아줬었죠? 꽂으면 이런 식으로 운영회관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속성 테이블, 오픈 어트리뷰트 테이블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폰트가 깨지는 거는 인코딩. 인코딩은 어디서요? 프로퍼티에서, 소스에서 이거를 바꿔주시면 돼요. 인코딩이 깨지면은 속성 테이블에서 소스, 여기서 데이터 소스 인코딩을 윈도우 949 아니면 UTF-8 그걸로 정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물음표가 여기 뜨는 경우에는 지구본에 뜬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구본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레이어 CRS에서 4326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변환을 할 때 경위도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EPSG 4326이에요. 그 데이터를 해줬고, 그럼 얘가 4326 좌표계로 넘어온 거겠죠. 되셨을까요? 물음표 눌러서서 4326 지구본. 네.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데이터가 어, 뭐 있을까요? 우리가 공공 데이터 포탈 박물관 쪽 분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문화재 공공 데이터 포탈을 가셔가지고 여기서 문화재 쳐볼게요. 문화재 검색을 하시면은 뭐 충청북도 도지적 문화재 현황, 경상북도 지적 문화재 현황, 뭐 이렇게 문화재 현황들이 있잖아요. 그를 충청북도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저장을 해서 열어볼게요. 얘처럼 주소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려면은 우리는 그 지오 코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으시겠죠. 여기서 경위도 체크하시고 파일로 처리. 그래서 우리가 방금 내려받은 데이터. 구문자는 CSV 파일이니까는 콤마 또는 세미콜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콤마로 구분됐더니 잘 들어왔어요. 여기서 주소 문자는 어떤 거예요? 소재지가 되겠죠. 소재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소재지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네,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여기 체크를 해 주시면은 그 엑셀이 연결이 안 되니까는 아마 개인 노트북이나 집에서 하실 때는 엑셀을 열어 보시면 엑셀 파일이 뜨실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쉐입으로 바로 넘길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충청북도 도지정 문화재 현황이 생겼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갖고 온다고요? 쉐입을 갖고 온다고 했죠. 쉐입을 갖고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냥 이 쉐입 파일만 끌어오면 된다고 그랬죠. 끌어오면은 이렇게 지구본이 생겼어요. 왜 생겼냐 하면은 PRJ 파일이 없어서 그래요. 지난 시간에 했던 PRJ 파일이 없기 때문에 얘는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얘는 작업은 이 4316으로 작업이 됐기 때문에 4316 좌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셔 가지고 4316 선택을 해 주시고 오케이 해주시면은 충청도 쪽에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속성 테이블 오픈 우클릭을 하셔 가지고 오픈 어트리뷰트 테이블을 하시거나 아니면 F6 이게 깨지면은 뭐라고요? 인코딩 프로퍼티에서 소스에서 UTF-8을 윈도우 949 이렇게 해 주시고 속성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왔죠. 여기서 뭐 도로명 없음, 뭐 시군구 좌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수작업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이 종종 많이 쓰여요. 이거는 각자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오늘의 핵심 좌표계. 좌표계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좌표계가 한없이 어려우려면 어렵고 쉬우려면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계가 왜 필요할까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지역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여기서 너는 여기서부터 산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사만큼 떨어져 있어. 그래서 원점을 알려주는 게 좌표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이 방법에는 이렇게 동그란 지구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사회 시간에 사회과 부도로 배웠던 지구를 투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전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등으로 비춰주면은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투영되는 그런 메카도르 도법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평면 좌표계 PCS, 이거는 경위도 좌표계, 우로 한 좌표계 있죠. 그래서 얘는 면적이 다 다르잖아요. 네모가 사이즈가 여기랑 여기랑 다르죠. 얘는 어때요? 다 똑같죠. 얘는 그래서 단위가 미터로 가요. 미터로. 얘는 도분초죠. 도분초. 그래서 이거는 거리랑 그런 것들을 잴 수가 없겠죠. 얘는 PCS는 어때요? 거리랑 면적을 그런 걸 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주석 기능을 썼는데 나가는 법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아, 됐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GCS 좌표계는 지구를 가지고 하는 거고 PCS는 투영한 거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메카도르. 메카도르라는 걸 많이 써요. 원통으로 돼 가지고. 그럼 여기는 어때요? 적도 부분은 변함이 없겠죠. 이쪽 윗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오므라졌던 걸 쫙 펴니까는 넓어지겠죠. 볼까요? 그러니까 투영을 해서 쫙 펼치면은 여기는 어때요? 그대로인데 위에는 어떻게 돼요? 넓어지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이 길쭉한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남북이 왜곡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원통을 눕혔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눕혔어요. 그래서 이건 트램버스 메카도르라고 합니다. 눕히다 보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생겼다 보니 이거를 이제 이 기준선에서는 정확하겠죠. 이 밖으로 멀어질수록 왜곡이 많이 생기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지정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네 군데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이렇게 네 군데의 좌표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125도부터 127도,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정확하겠죠. 이쪽 지역은 이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은 정확할 거고, 이 동부원점을 이용해서 이 지역은 정확할 거고, 그래서 이런 좌표계가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지역을 찾기 위해서 원점을 다 다양하게 지역 좌표계를 쓰고 있어요. 근데 원점이 여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원점이 아까 여기에 있었잖아요.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는 양수인데 이쪽은 다 음수가 되겠죠. 여기 원점이니까는. 그죠?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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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여기는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음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원점을 열로 이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원점을 저희는 여기다가 잡아놓고 좌표를 부여를 한 게 우리나라 TM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QGIS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EPSG 5181, EPSG 5186, EPSG 3857 뭐 이런 식으로 유럽 석유조사 그룹에서 부여한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영문 이름을 통해서 코드를 부여를 했다면은 지금은 EPSG 코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좌표를 봐요.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좌표는 여기 5186, 5187, 그다음에 5181 이런 중부원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좌표가 없는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PRJ 파일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PRJ 파일을 부여를 해줘야지 내가 이름표를 갖고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 알 수가 있겠죠. 도형 자체가. 그래서 좌표계가 있으면은 좌표계를 설정을 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실습을 통해서 보실게요. 우리가 행정경계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요. PT1의 행정경계 들어가 보시면은 시군구 데이터, 시도 데이터, 읍명도 데이터 있어요. 이걸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QGIS로. 어떻게 갖고 올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저는 여기서 가지고 올게요. 시군구 가지고 와 볼까요? 시군구. 그런데 여기 뭐가 생겼어요? 물음표가 생겼죠. 왜냐? PRJ 파일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어디가 있나 볼까요? 줌 플레이어 바닷가에 가 있죠. 얘는 이제 좌표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좌표를 줘야 돼요. 지구본을 클릭을 하면은 좌표계를 정하라고 나옵니다. 네, 얘는 힌트가 있어요. 5181이다 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5181 검색을 하셔가지고 5181 검색을 했는데 안 보인다. 그럼 여기 풀다운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5181 나오죠. 5181 나오는데 얘가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요만큼만 해당이 돼요. 우리나라 여기에 대해서만 좌표를 범위를 잡고 있는 좌표계예요. 오케이. 없어졌죠. 그래서 줌 투 레이어 해볼게요. 줌 투 레이어 잘 올라왔죠. 시도해. 이 좌표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공간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는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 보면은 아직 여기 뭐가 있어요? PRJ 파일이 아직 없죠. PRJ 파일을 만들어 줘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요? define 해주시면 됩니다. define 프로세싱 툴박스에 define 치게 되면은 이렇게 define shapefile projection 이라는 메뉴가 검색이 되실 거예요. 이거 더블 클릭 하셔서 시군구 5181 이거를 CRS를 주실 건데 EPSG 4319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아까 뭐였었죠? 5181이었죠. 5181 선택을 하셔가지고 run 실행을 하실게요. 클로즈. 그래서 폴더에 가보면은 PRJ 파일이 아까 없었는데 생겼죠. 마찬가지로 시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PRJ 파일을 한번 자 한번 해보실게요. 안 되시는 분은 1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 읍면동 다
만들어 볼게요. 행정경계 시도 갖고 왔더니 얘도 물음표가 떴죠. PRJ 파일이 없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닷가에 있는 거를 클릭하셔서 5181 오케이. 줌 플레이어 알았어. 이거를 define shape file projection 클릭하셔서 5181 이렇게 하셔서 run close 하면은 여기에 PRJ 파일이 생겼죠. 읍면동은 가져와 볼까요? 읍면동 얘도 마찬가지로 생겼어요. 물음표가 생겼죠. 지구본이. 얘도 마찬가지로 5181 지정을 해주시고 얘는 define을 안 하고 export를 해볼게요. export 내보내기 우클릭 하셔가지고 내보내기 하셔서 save picture as 하셔서 읍면동인데 5181이라는 좌표계였었죠. 5181 좌표계로 저장을 해줄 건데 CRS를 5181로 해줄 거예요. 5181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만 5181이 나타나지 없으면은 여기 지구본 클릭하셔가지고 5181을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읍명동 5181이라는 데이터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5181 생기면서 PRJ 파일이 마찬가지로 생겼어요. 이렇게 좌표계가 근데 만약 잘못해서 내가 읍면동을 잘못해가지고 4316으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없어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PRJ 파일을 삭제를 잠깐. 만약 좌표계를 잘못 지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 PRJ 파일을 삭제를 하시고 다시 제대로 된 좌표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5181로. PRJ 파일을 삭제하시고 다시 제대로 된 좌표계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정의치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QGIS에서는 이런 다양한 좌표계를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일일이 번거롭잖아요. 이걸 5186이랑 5187, 뭐 5174, 뭐 경기도 좌표에는 4326 이런 것들을 뭐 하나로 맞춰줘야지. 안 그러면은 다 이게 중구난방으로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맞춰주는 좌표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젝트 좌표계라고 해가지고 이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EPSG 3857이라는 좌표계로 좀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857은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웹 지도에서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좌표계예요. 네, 마무리 있도록 할게요. 좌표계를 모르면 다 하나씩 눌러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좌표계를 지정을 해주셔야지 그 좌표계로 다 투영이 돼서
나타나게 되세요. 그래서 이게 만약 EPSG 3857을 뭐 다른 걸로 뭐 우리나라니까 5181로 하겠다. 그럼 나머지 이제 모든 데이터들은 5181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습니다. 모든 좌표계는 이 프로젝트 좌표계로 투영이 된다. 이게 GIS의 언더플라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게 있어서 우리는 다양한 레이어의 좌표계를 하나로 중첩돼서 작업이 돼요. 좌표계 변환은 아까처럼 뭐 4326 좌표계를 뭐 5181 좌표계라든가 뭐 다른 좌표계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분석 같은 거를 할 때 좌표계가 하나로 됩니다. 그래서 좌표계 변환은 제일 편한 거는 이 익스포트를 통해서 하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아까처럼 익스포트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좌표계로, 그러니까 내 좌표계가 정좌표계라는 가정일 때 이 익스포트를 통해서 좌표계를 내보내면 돼요. 만약 이름표가 잘못 붙어 있으면은 암만 내보내도 안 되겠죠. 정위치로 안 들어가겠죠.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RJ 파일을 삭제를 하신 다음에 다시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좌표계 설정은 그냥 세팅만 해놓은 거고, 이거를 우리가 좌표계를 PRJ 파일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익스포트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까처럼 define을 이용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고, 좌표계를 변환한다. 뭐 5181을 4326이라고 하면은 이 원점을 변환을 해주는 거잖아요. 만약 내가 여기 있던 원점을 100하고 70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럼 얘도 그만큼 빼주든지 해주든지 해줘야겠죠. 이 차이가 있으니까. 좌표계 변화는 이미 지정된 좌표에 새로운 좌표를 부여를 해주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계는 아마 계속 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한 번 하고는 짧죠. 이거 가지고 2시간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궁금하신 거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퀴즈는 여기 서울시 장난감 도서관 위치를 한번 표현을 하셔서 아까처럼 화면 캡처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트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공공 데이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거고, 오늘 거 제가 녹화하고 있어요. 녹화한 거는 제가 공유를 해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녹화를 했는데 컴퓨터를 껐더니 녹화가 인코딩 되다 말았더라고요. 오늘 하도록 할 거고, 몇 개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이제 공공 데이터, 오픈 데이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지방 행정 인허가 데이터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기 뭐 생활시설 같은 것들 데이터들을 내려받으셔서 보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CSV로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QGIS로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몇 가지는 제가 이 오픈 채팅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뭐 V월드, 구도정보 플랫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끌게요.